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책. 부끄러움. 책 제목이 손을 가게 했네요. 아니 에르노라고 프랑스에 꽤 유명한 유명하다게 하다는 얘기는 뭐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목 때문에 손이 가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뭘까요? 이거 오늘 부끄러움 이 책을 소개한다기보단 하여튼 소개하려고 하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고양이 눈에 맞춰서 사람 여자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타일, 벽에 붙이는 타일 있잖아요. 타일에다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는 오심즉 여심야라고 최재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동학계 최재우 선생님이 말씀해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부끄러움. 짐승과 동물이라기보다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 인간에서도 짐승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짐승마도 못하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동물들도 욕심이 있어요. 뭘 잡아먹는다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들 짝짓기 할 때 보니까 정말 짝짓기 그냥 종속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고 서로들 질투까지도 하더라고요. 다른 놈 서로들 제가 봤습니다. 목격해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곤충 있잖아요. 작은 그 곤충 무당벌레 같은 거. 제가 서울에 살 때 마당에 있는 집에 봤을 때 보면 걔네들이 짝짓기 할 때 2시간 넘게 제가 보아더라도 2시간 반 이상을 짝짓기 이렇게 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중에 그러다 보면 새들이나 뭐냐가 막 그냥 짝짓기 하고 있는 동안에 붙어 있는 동안에 채갈 거면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3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네끼리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 장난치려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더니 사서 움직여가지고 이파리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긴 하더라고요. 벌써 근데 내가 이걸 잡아버렸으면 벌써 걔네들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상당수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괜히 인간만 잘났다고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했던 책, 그 책 같은 경우 도킨스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거 동물과 사람이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유전 그런 거를 봐도 그렇고. 근데 짐승과 다른 것,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보면 나는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동물들 한 만져가더라도 부끄러운 거 마음 가지는 게 있을까요? 동물들도 여러 감정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수염을 안 깎았는데 피부가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 우리는 부끄러움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 부끄러움 같은 것을 우리는 드러나게 함으로써 드러나게 하는 피부가 털이 없는 피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수오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가 그 까마귀 오자 같은데 까마귀만도 못하는 그걸로 해서 비교를 했나 봅니다. 수오지심, 수치심.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밋밋해요. 1952년도 자기의 어렸을 적에 12살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그때를 갖다 한참 지나서 자기가 이제 글 쓰고 그러면서 뭐 한 30년, 4, 50년 지나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이 굉장히 밋밋해요. 밋밋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소설을 갖다가 너무 허구적으로 있는 그대로 써야지 허구적으로 막 하는 걸 갖다가 자기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밋밋하죠. 잘 안 읽혀지기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1952년도에 또 프랑스 이야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책을 소개하는 여기 신수정이라는 문학평론가의 글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독보적 감정이자 어떤 언어로도 발화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라예보의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박적 폭탄에 대해 부끄러움에 목이 맨다라는 신문에 글을 썼던 몇몇 작가의 그것과 구별하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그녀에 따르면 아니 에르노에 따르면 그 작가들이 글 쓴 작가들을 기사를 쓴 기자라든가 작가라들이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이란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그 다음 날이면 떨쳐버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즉 보스니아 내전에는 적용되고 다른 상황, 예컨대 루안다 내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인 반면 자신의 그것은 부끄러움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없거니와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도 적용되는 개념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막 저거한 것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지난번에 그런 거에서 막 막 그렇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도 하루 좀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질 끌죠. 또 정치에서는. 그리고 흐려버리죠. 딴 걸로 해가지고 흐려버리게 만든다라든가 막 그렇게 해버리죠. 왜? 그런 부끄러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가진 부끄러움, 신정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짐승같이 살기 때문에. 지식인일수록 더 짐승이 많죠. 지식인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중적인 행동을 하죠. 이렇게 오늘 짧게 주면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래서 아까 보스니아 내전이라 막 그런 걸 보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부끄러움, 부끄럽다고 글로는 쓰죠. 이런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신수정이라는 문학평론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보니까는 이분이 쓴 거에 아니 에르노가 쓴 거에 내게 글쓰기는 헌신이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글쓰기가 없다면 실존은 공허하다. 자기의 실존을 말하는 거죠. 만일 글을 쓰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죄책감을 경지까지 적어되진 않고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책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 같고 뭐 테레비나 보고 뭐 그래서 벌써 진작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영화나 보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막 유튜브나 저거 하고 막 내 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선택해서 또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다행히 운이 좋은지 뭔지 해가지고 글도 쓸 수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도 있는 자기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여서 글과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고양이하고 빗대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 빈 공간에다가 또 새 두 마리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사이좋게 어떤 놀이를 하거나 즐기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배경 노래는 옛날 노래 꿈에 대하여 한번 불러봤습니다. 한번 흉내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10분 전에 끝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 줄 알아야 되면 세상을 참 온화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럴 수 있겠죠. 악인이 나올 수가 없겠죠. 부끄러움을 알 줄 알면. 그래서 우리는 털이 없고 피부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붉어지라고. 부끄러우면 붉어지라고. 붉어지면 부끄러운 짓을 안 하게 되잖아요. 또 뵙겠습니다.